네, 오늘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대성아파트 2동 5층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로 건물 면적이 60제곱미터입니다. 실평수는 18.15평, 현재 41%까지 유찰돼서 9,543만 7천원입니다. 5차 입찰 기일은 2024년 10월 24일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5층 중에 5층입니다. 사용 승인은 1988년 2월 2일입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을 살펴보면 폐문으로 거주자를 만날 수 없었고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등을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본건 전입세대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고 외구인 최로 확인서도 살펴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없고, 그리고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은 2018년 7월 30일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습니다. 자,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30일 매매된 날짜, 그 날짜에 우리 은행으로부터 건재당 설정이 있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1억 890만 원입니다. 자, 이 물건을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든지 임차인의 권리를 인수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럼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은, 자, 이 등기부에서는 권리가 5종류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또 그 말소 기준 권리 중에서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를 바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권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2번 우리 은행의 건재당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리고 3번에 주식회사 APL파 파이낸셜, 자, 여기 건재당도 역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4번에 주식회사 APL 파이낸셜 대부, 역시 건재당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리고 5번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는 우리은행에서 신청한 임의경무입니다. 자, 5가지의 권리들 중에서 1번 소유권 외에는 4개의 권리는 모두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 중에서 말소 기준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등기부에 여기 왼쪽에 있는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바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은행의 건재당은 접수일자가 2018년 7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APL 파이낸셜 대부에서 설정한 건재당은 2022년 7월 5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식회사 APL 파이낸셜 대부에서 설정한 건재당은 2023년 3월 7일입니다. 자,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니까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것이 바로 우리 은행에서 설정한 건재당입니다. 2018년 7월 30일. 자,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라 해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데, 이 말소 기준 등기인 건재당보다 앞선 권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 후순위라 하는데 다 소멸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 우리 은행의 건재당부터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부하고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니까
낙찰받는 사람이 권리를 인수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미납관리비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미납관리비는 우리가 체납관리비의 법적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러면은 3년 이상 된 체납기간이 3년 이상 된 체납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낙찰자가 3년 이내에 공용관리비는 자, 대부분 판례 여기 나와 있죠. 2001-8677 전원 합의체 대부분 판결로 요 낙찰자인 매수인이 승계를 하게 됩니다. 자, 3년치의 공용관리비 됐어요. 3년 이상 되는 것은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 공용 부분만 3년치를 인수하기 때문에 전유 부분의 관리비라든지 지연 손해금 그리고 연체료 같은 거는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경매 일자에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이 2024년 5월 27일입니다. 18만원 체납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체납 기간도 2024년 3월달부터 4월달 1개월 정도 됩니다. 1개월에 18만원, 한 20만원 잡으면은 지금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한 5개월 되지요. 5개월이면 이것이 100만원 정도 더 체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금액하고 합하면은 118만원인데, 자, 그 금액 안에 전용 관리비하고 전유 부분의 관리비하고 연체료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제외시키면 되겠습니다. 공용 관리비 3년치만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자, 그러면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그러면은 자, 앞으로 낙찰받는 사람이 이 3년은 언제부터냐면은 자, 우리가 낙찰자가 소유권을 소유자가 되는 것이 바로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계없이 자, 민법 187조에 의해서 자, 우리는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은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소급해서 3년 동안 공용관리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 판례 2001-8677 전원 합의체 대부분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낙찰자인 매수인이 체납관리비를 승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120만 정도 체납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입찰가를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매각 물건 명세서도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집행관이 현장에 간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사건 번호가 나와 있지요. 그리고 보면은 최선순위 설정이, 최선순위는 바로 말소 기준 등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뭐라고 했죠? 우리 은행의 건재당입니다. 접수일자가 자, 접수일자일 뿐만 아니라 건재당 설정일자입니다. 2018년 7월 30일. 자, 보면은 최선순위 설정이 2018년 7월 30일입니다. 건재당 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입찰가를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관리비는 살펴봤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총 세대수가 420세대입니다. 그래서 500세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단지수가 좀 작은이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이 지금 1988년이면은 34년, 36년 정도
거리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어느 단계까지 갔을 수도 있고 또 소규모 단지라서 아직까지 준비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좀 최고층도 5층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인데 5층짜리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지금 420세대짜리 사용승인은 1988년 5층 중에 5층이 지금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5층에 608호죠. 이렇게 5층 중에 5층짜리 420세대. 자, 그러면 이는 재건축 아파트는 어떻게 재건축이 진행되는지를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은 재건축에 대해서 진행 단계를 한번 설명드리고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이 보면은 재건축은 자 2년에서 3년 기간 이내에는 총 보통 보면은 자 한 8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정비 기본계획 수립부터 입주까지 쭉 한번 보면은 최단기로 봐도 2년, 3년, 4년, 5년, 5년에서 철거하고 입주할 때까지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최단기로 잡아도 한 지금 8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그럼 8년 동안 계속 투자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자, 그 부분을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정비 기본계획 수립 단계는 지자체, 시장 군수가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시장, 강력시장, 이는 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뭐 이런 식으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는 자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일 때, 자 재개발은 정비 기본계획 수립 다음에 안전진단이 없습니다. 재건축만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아시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안전진단이 끝나면은 지자체에서 자 안전진단이 통과된,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야 될 마치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이제 승인이 떨어졌을 때 지자체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아파트 단지를. 자, 그러면은 재건축으로 통과되고 나면은,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나면은 지자체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되고, 그럼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추진위원회가 지자체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또 안전진단 단계에서 추진위원이라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되고 난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되고 지자체로부터 가반수, 토지등 소유자, 쉽게 말해서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토지등 소유자가 되고, 그리고 건축물만 가지고 있어도 토지등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토지 건축물의 지상권자도 토지등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상권자는 분양자격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차이점이고, 근데 재건축은, 재개발은 토지만 있어도 토지등 소유자가 되고 나중에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토지등 소유자가 되는 게 재개발입니다. 근데 재건축은 아파트를 다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자, 그런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되려면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해야 됩니다. 자, 토지도 갑이면은 건물도 갑이어야 돼. 을이 만약에 토지가 을이면은 건물도 을. 그러니까 토지 및 건물 및 그 토지 이렇게 동일한 소유자일 때 그때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은 자, 이제 추진위원이 구성돼서 자, 추진위원장을 포함해서 추진위원이 5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 포함해서 5명의 추진위원이 그러면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동의가 없으면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원 5명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지자체, 시장군수한테 제출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과반수의 동의가 됐는지 또 이런 걸 살펴보고 추진위원회 이제 승인이 나면은 그때 추진위원들은 이제 비법인 사단이 돼 가지고 이때부터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 총회를 열게 됩니다. 자, 이때 창립 총회를 열어서 이때 보면은 추진위원장부터 추진위원들이 대부분이 다시 조합장이 되고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이 되고 추진위원들은 조합 임원이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더 추가되는 조합 임원들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추진위원을 구성했던 사람들이 창립총회에서 또 다시 임원이 된다는 것. 자,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조합 설립 인가가 지자체, 시장 군수로부터 인가가 떨어지면은 자, 이때부터 이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를 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시공사 선정까지 오는 단계가 벌써 1, 2, 3, 4, 5, 6단계입니다. 자, 입주까지 보통 보면은 준공 입주까지 15단계입니다. 그러면은 1, 2, 3, 4, 5, 6 시공사 선정까지 6단계고요. 사업 시행 인가가 7단계, 종전자산 평가가 8단계, 조합원 분양 신청, 그 다음에 보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그 다음에 이주 철거, 그리고 조합원 동호수 추천, 그 다음에 착공, 그 다음에 일반 분양, 그리고 준공하고 그리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하고 난 다음에 이전 고시 및 청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면은 짧게는 이 4단계까지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오는 기간이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 이는 구성원들이 단합이 잘 되면은 2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또 단합이 안 되면은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6단계까지 온 게 이제 시공사 선정입니다. 시공사를 이제 선정하고 나면은 사업 시행 인가를 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 몇 층짜리 아파트를 또 몇 평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짓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종전자산 평가라는 것은 구축, 지금 5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층 아파트보다는 5층 아파트가 시세도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더 저가의 거래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이제 종전자산 평가를 감정평가상 하면서 5층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1층에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것도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종전자산 평가가 나오면은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조합원이 저는 종전자산 평가가 나온 걸 보고 그냥 현금 청산을 하겠다.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않겠다. 그냥 돈 받고 소유권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자, 이때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 않고 자기가 현금 청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합원 분양 신청이 이제 끝나면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축 아파트가 1000세대인데 그러면은 조합원이 1000명입니다. 1000명이 모두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싶어 하면은 조합원 아파트는 1000세대를 지어야 됩니다. 1000세대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1000세대 중에서 100명은 그냥 자기는 종전자산 평가, 감정평가 받은 금액을 해서 그냥 자기는 현금 청산을 하고 싶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100명이면은 그러면 조합원 아파트는 900세대만 짓게 되고 나머지 100세대는 일반 분양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지자체로부터 받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구축 아파트에 있는 그 토지등 소유자, 이제 이분들을 다 세입자하고 다 이렇게 이주를 시킵니다. 자, 이주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구축 건물이고 재개발에서도 주택이나 이런 거 다 철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조합은 여기서 분양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동이나 호수에 대해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자, 분양 신청한 조합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동, 호수에 그 추첨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동, 호수를 배당받게 되는 거죠. 이때. 그러면은 2주 철거 다음에 조합원들이 자, 분양 신청한 조합원 분양 아파트를 받겠다고 분양 신청한 이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됩니다. 동호수 추첨이 끝나고 나면 이제 착공을 하게 되는 거죠. 착공은 이제 정말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착공하면은 일반 분양을 하는 거죠. 착공하고 한참 있다가 이제 입주 단계가 거의 다 다가오면은 일반 분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분양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준공이 새 아파트가 이제 다 짓게 된 거죠. 다 짓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조합원 분양 받은 사람들이나 일반 분양에 당첨된 사람들이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자, 입주하고 난 다음에 이전고시, 등기 이전 같은 거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청산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는 단계. 그러니까 청산까지 치면은 16단계입니다. 자, 입주까지. 새 아파트 입주까지는 15단계로 이제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데 보통 그러면은 지금 투자자 입장이니까 어느 단계에서 재건축 아파트고 재개발 지역에 있는 건축물에 투자를 해야 하냐, 안 그러면은 아니면은 재개발 지역에 있는 토지에 투자를 해야 되냐. 자, 보통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돈이 자기는 투자금이 뭐 적은 상태면은 자, 2단계 2년에서 3년 사이 1, 2, 3, 4단계 또 재건축은 안전진단 단계 자, 이는 그리고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되고 난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에 그때는 많은 금액이 상승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단계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자기가 투자금이 적을 때. 그런데 이제 이런 시기를 놓치고 또 이럴 때는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한 8년에서 10년 돼야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쳐다보려고 하면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투자할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자, 이 단계에 하는 것이 투자금이 가장 적게 들어간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이제 놓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안전진단만 통과했는데도 돈이 뭐 몇천만 원 올랐네, 아니면 몇 억이 올랐네, 이런 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자,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 재개발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 이제 이런 소문이 떠돌게 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되면서도 가격이 한번 뛰지만은 재건축 조합 인가가 떨어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지자체에서 승인을 내준 것이기 때문에 자,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딱 떨어지면은 더 많은 금액이 또 재건축 아파트는 뛰게 됩니다. 뛰고 그 다음에 약간 주춤하게 되는데, 자, 보통 보면은 자기가 투자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자, 이 1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이전 단계부터 안 하고 자기가 조합 설립 인가 난 이후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면 조금 더 늦어 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할 때도 그러면 주춤거리고 있었으면은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이제 철거 이전 단계인 관리처분 계획 단계에서도 자기가 들어갈 수 있다. 왜냐면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종전자산 평가. 구축 5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자, 재건축 아파트다 보니까 감정평가사 와서 감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걸 보고 자기가 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초기 단계, 중기 단계, 이제 거의 말기 단계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단계를 계속 갈수록 가격은 초기 단계가 최고 저렴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중기, 말기로 올라가면은 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시기에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자, 멀게만 느껴졌던 이 단계보다는 점차적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 줄어들면서 그럼 뭐가 붙냐면은 이 1단계 추진위원회까지 오는 2단계에서 보다 자, 조합 설립 인가 자, 이를 거치면서 이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합니다. 자, 프리미엄이 계속 기간이 지나면서 붙다 보니까 여기서 투자한 사람은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매매를 해도 수익이 많이 상승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업 시행 인가보다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단계에 매도해야 되겠다 하면은 여기 보면은 최고 꼭지점의 수익이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면은 일반 분양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럼 일반 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그러면은 수익이 전혀 없는데 일반 분양을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반 분양가가 만약에 10억이라 했을 때 여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매수한 사람들은 3억에 샀다. 그런데 일반 분양가가 10억이면은 지금 이 단계 사이에 1, 2, 3, 4단계에 매수한 사람들은 벌써 3억에서 10억에서 일반 분양이 10억이면은 10억에서 자기 매수한 가격 3억을 빼면 7억의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이 단계 벌써. 자, 일반 분양 단계까지 가는데 물론 몇 년 걸리지만은 자, 이렇게 자기 투자금보다 한 2배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도 못 산 사람은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는
프리미엄 조합 설립 인가 단계를 거치면 또 프리미엄이 많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 인가 단계 하면은 자, 이는 초기 4단계부터는 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프리미엄이 계속 붙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2주나 철거 이전 단계에서 자 보니까 또 수익이 좀 발생했습니다. 물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단계에서 매도해도 되겠지만은 자기가 나중에 착공 다 하고 일반 분양 단계 자기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단계에서 매수를 했다가 자기가 일반 분양 자 일반 분양이 신청한 사람들이 자 떨어지고 일반 또 그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한테 이 바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단계에 산 사람은 또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자기는 이 단계에 사서 자, 입주할 때까지 계속 가져가겠다. 이러면은 이제 자기는 일반 분양에 당첨된 사람들도 시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보면은 뭐 적게는 1, 2억, 많게는 2, 3억 정도 또 상승해 가지고 프리미엄 붙게 됩니다. 그때 그러면 일반 분양이 당첨된 사람도 1, 2억 정도는 벌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 신청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입주까지는 15단계를 거치게 된다. 보통 짧게는 8년, 자 조금 길면 한 10년 걸린다. 그런데 매수하고 매도 단계는 어느 단계든지 2단계 주주위원회 단계에서 매수해서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 팔아도 되고 또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매수해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단계에 매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수익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왜? 점차적으로 기간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정비사업 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것이, 이제 그러면은 단계는 저렇고, 그러면 일단은 자기가 조합원 아파트에 큰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먼저 돼야 돼요. 조합원이 돼야 조합원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뭐냐면은, 자, 재개발 사업에서는 일단 토지 등 소유자가 돼야 된다.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 토지 등 소유자냐면은, 자,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도 역시 토지는 자기 것이 아니고 건축물만 자기 소유라고 해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차이점은 재개발은 그러니까 토지만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그리고 건축물만 이렇게 소유자가 돼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 그리고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데 나중에 분양은 받지 못한다. 이 도시진구 시행령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재개발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자 토지 등 소유자가 결국에는 재건축 사업에 아니면 재개발 사업에 찬성을 하면은 조합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쉽게 말해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만 가지고 있을 수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만 소유자가 돼도 토지 등 소유자, 즉 재개발 조합원이 된다. 지상권자도 역시 재개발 조합원이 되는데 나중에 분양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분양 신청 기간에 자기가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현금 청산을 하게 되는 거죠. 현금 청산.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서 이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하면은, 자, 재건축 사업에서는, 자, 여기 재개발은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자기가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 돼. 토지만 소유하고 있든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으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조합원 되기 이전 단계를 토지 등 소유자라 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는 바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 자,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고, 자,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로서, 자, 재건축에서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자기가 모두 소유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자,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지, 조합원은. 그래서 지금 조합원은 조합의 토지 등 소유자 뿐만 아니라, 자,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해야 조합원, 재건축은 조합원이 된다는 거. 그러면 조합원이 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건축물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재건축 조합원이 못 됐다. 그 사람은 바로 조합에서 매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도 청구 대상이 돼서 이제 배제되는 거죠. 조합원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 재개발 재건축의 이제 조합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살펴보고 다시 원래 경매 물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는 걸 알아보시고, 그러면은 건물과 토지 동시에 소유하고 있으면은 재건축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60제곱미터인데 실평수는 18.15평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가 이 금액을 이 금액이 아니고 이 면적 60제곱미터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단 지금 세대수가 420세대밖에 안 돼 가지고 거래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보면은 60. 자, 그래도 최고 큰 거네요. 60이 2024년 지금 9월 달에 5층에 하는 거래가 됐습니다. 1억 6천이네요. 지금 그럼 10월 달이니까 거의 5층에 준해서 9월 달에 5층이 1억 6천이니까 10월 달도 한 1억 6천 정도의 예상 실거래가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 이전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층이 2020년 9월 달에 1억 4,200 정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2021년도 5월 달에 1억 6천, 10월 달에는 지금 보니까 2억 3천. 자, 또 4층은 2022년도 3월 7일에 2억 3,500. 이렇게 거래됐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2020 지금 4년 10월 실거래가는 이 물건의 실거래가는 1억 6천을 하겠습니다. 1억 6천. 자, 1억 6천 실거래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기 수익을 차감하면은 입찰가가 되겠습니다. 자, 1억 6천에서 그러면은 6천만 원 차감하면은 1억입니다.
자기가 수익을 6천만 원 생각하면은 입찰가 1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앞전의 기일이 지금 1억 뭐 1억 1,900만 원인데 약간 지금 이때 낙찰 내에 정상인데 낙찰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내려왔네요. 1억 6천이면은 야 지금 보면은 1억 2천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1억 6천 정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자 그리고 5층이고 1억 2,100만 원 우리는 1억 2,100만 원 정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입찰가를 1억 2,100만 원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길 입찰표를 보면은 자 이런 거는 다 작성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입찰길 자 입찰길은 여기 녹아 있죠. 자 입찰길은 여기 보면은 2024년 10월 24일 5차 입찰길입니다. 이걸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입찰길 그렇고 사건 번호는 경매지에 보면은 이렇게 2023 타경 3897 이게 바로 사건 번호입니다. 이걸 보시면 되겠죠. 보고 적으시면 되고 물건 번호는 자 이렇게 2023 타경 3897 이렇게 단일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 있고 물건 번호가 붙는 것은 3897 다음에 가로 열고 뭐 3이 있든 아르비아 숫자 5가 있든 7이 있든 이렇게 있으면은 5가 있으면은 물건 번호 5고 3이 있으면은 물건 번호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이거는 1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1. 물건 번호는 1을 적으면 된다. 그리고 자기 성함하고 이름하고 휴대폰 번호 적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법인은 자기 법인 등록번호 적고 그리고 주소도 중요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주소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직접 가는 걸 하고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두하는 것으로 자 우리는 입찰가를 1억 2,100만 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입찰가를 1억 2,100만 원 그러면은 매수 신청 보증금은 여기 보면은 2024년 10월 24일 9,543만 7천 원에 10%입니다. 요 10% 보면은 954만 3,700원입니다. 자, 이 금액과 동일하든지 이 금액 이상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수 신청 보증금은 우리는 1,000만 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매수 신청 보증금을 1,000만 원을 하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보증금은 자기의 수표로 제출하겠다. 입찰자는 자기 이름 적고 직접 입찰을 하시는 분 본인이 직접 입찰할 때 본인 이름 적고 도장 찍고 또 여기서 주의사항에서 중요한 것은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고 자 수정이 꼭 필요할 때는 반드시 세기일찰 용지를 가져와서 다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오늘 입찰가는 우리는 1억 2,100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 모두 이제 부동산이 약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왔기 때문에 자 모의 입찰가를 모두 작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경매 물건에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부동산 지식 천하통일 4대 천왕 유튜브를 구독하지 않은 사람,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